이 토미존 수술은 보통은 재활을 1년 반 정도를, 한 시즌 반 정도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워커빌러도 그렇고 류현진 선수도 그렇고 토미존 수술을 했고요. 토미존 수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토미존 수술은 야구선수 토미존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25년간 4,000이닝 넘게 던진 투수고 통산 이닝이 20이니까 굉장히 많이 던진 투수죠. 이만큼 던지면 당연히 소모품은 달아 없어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팔꿈치 부상이 있었으면 은퇴를 하는 게 수순이었죠. 방법이 없으니까. 프랭크 조브 박사라는 분이 다저스에 주치셨고, 손상되지 않은 힘줄을 인대 대신에 삽입을 해서 구멍을 뚫어서 힘줄로 그거를 이제 묶는 거죠. 다친 인대, 손상된 인대를 쫙 걷어내고 그 뼈 쪽에 구멍을 뚫어서 주로 이제 손바닥에 있는 힘줄을 쓰는데요. 넓게 퍼지는 힘줄이어서 그 부분을 잘라서 실처럼 그거를 묶어주는 수술을 하자, 이런 거를 개발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팔꿈치 부상 투수들이 은퇴를 하려다가 다시 공을 던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프랭크 조브 박사도 명예전당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은 선수들을 그렇게 구했으니까. 인대를 걷어내고 힘줄로 이거를 묶어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당시에는 혁신적이었고, 수술 이후에도 굉장한 재활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죠. 엄청나게 힘들다고 알고 있어요.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어도 아주 작은 손가락에 조그만 상처가 있어도 공이 안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한번 갈아엎은 다음에는 쉽지 않아서 실제로 복귀가 잘 되지 않은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도 배용수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이어볼러였다가 팔꿈치 수술 이후에 구속이 잘 안 올라오고 투구 스타일이 바뀌었다거나 그런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파서 세게 못 던지다가 이제 100%로 던질 수 있게 되면서 실제로 구속이 조금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통증 때문에 자기 몸에 제한을 좀 두고 던지다가 안 아프다, 세게 던져볼까, 이게 가능해지면서 이제 선수 생활 말미에 구속이 좀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다고 해요. 토미존도 1년 반을 쉬면서 팔꿈치도 안 아프고 1년 반 쉬는 동안 투구 메커니즘 이런 걸 교정을 하면서 좋아지는 거죠. 구속이 올라가서 투수 생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미존 수술이 제가 좀 보니까 딱 이제 1억짜리 수술이에요. 보면 미국 가서 하면 1억짜리 수술이더라고요. 체류 기간까지 하면 1억 정도 드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니죠. 이 팔꿈치 부상으로 수술을 하는 일반인은 없거든요. 야구 선수나 굉장히 스로잉을 많이 하는, 거의 야구만 있는 수술인데, 내가 이 수술을 하는 것이 1억 이상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 그만큼 재능과 남은 기간이 있는 상황에서만 하는 수술이에요. 1년 반을 쉬면서 돈을 1억 들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만 해야 되는 수술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니에요. 정말 유망한 선수들, 가치가 큰 선수들, 류현진 선수도 첫 수술은 한국에서 했어요. 굉장히 훌륭하신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계셔서 일반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 케이스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무릎 수술이나 척추 수술 이런 거는 일반인들이 다 하는 수술이어서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아주 제한된 야구 선수들만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하는 선생님들이 많지가 않죠. 케이스 자체가 많지 않아서. 이게 컷쇼급에서는 수술비가 1억이면은 그게 비싼 돈은 아니잖아요. 컷쇼가 연봉이 2천만 불이니까. 계속 좀 만성적으로 통증이 있는 고등학생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이제 류현진 선수 케이스를 보면서 수술을 해볼까 고민을 할 때 이게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니라는 의미죠. 류현진 선수는 팔꿈치만 빼고는 정말 대단한 선수였잖아요. 팔꿈치 부상을 수술로 해서 잘 회복된 다음에는 바로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투수가 될 정도로 그만큼 포텐셜이 굉장히 큰 선수였기 때문에 수술이 가능했던 거고요. 수술을 선택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2년을 쉬어야 되고 비용도 굉장히 큰 수술이기 때문에 항상 조금이라도 더 세게 던지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세게 던질까, 이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팔꿈치에 부상이 가는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메커니즘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 있어요. 인버티드 W, 이런 팔꿈치가 어깨보다 올라가 있는 그런 자세에서 팔꿈치 부상이 더 많아지고 토미존 서저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든 공을 직선적으로 더 세게 던지기 위해서 하는 메커니즘을 생각하다 보니까 팔꿈치에 더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가는 동작을 인위적으로 계속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일반인들은 조금 다쳐도 이게 낫는 기간이 있는데 선수들은 이게 뭐 10이 다쳤는데 이제 2, 3밖에 안 낫게 되면은 임계점을 넘어서면 이렇게 팍 하고 크게 다칠 수도 있고 만성적인 통증이 있어서 수술로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버티다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픔을 참고 던질 것이냐. 왜냐면 팔꿈치가 아프면 공을 못 던지잖아요. 우리 자기가 100으로 던질 수 있으면 한 6, 70밖에 못 던지니까 이렇게 던지느니 수술을 해서 한번 새로 시작을 해보자. 정말 거의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케이스여서 굉장히 힘들대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서 지금 토미존 수술을 해서 복귀를 한 선수들은 워낙 훌륭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기 관리도 그렇고 구단에서 신경 써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에서도 케이스가 전부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최고로 했던 선수들도 복귀를 잘 못하니까 이 리스크는 당연히 있는 수술이죠. 모두가 잘 되는 수술은 아닙니다. 아픈 게 있을 때 잘 쉬어야 되고 언제 내가 이거를 다 쓸 것인가, 어느 시점에서 이거를 후회 없이 쓸 것인가, 이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뭐 중학교 때 이걸 다 써버리면 꽃 피기도 전에 다 써버리는 거고, 이걸 너무 아낀다 그러면 아예 다음 기회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뭐 고등학교 프로 선수 이런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자기의 선택인 것 같은데, 다만 아픔을 참고 던지는 거는 어리석은 행동이고 부모님들도 그런 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되게 아픈 선수들이 왔을 때 가슴 아픈 케이스가 너 이거 꾀명 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아파요. 학생을 믿고 휴식을 부여해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선수들이 일찍 망가지는 건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테이핑 같은 것도 좀 귀찮아도 좀 확실하게 하고, 테이핑도 제가 알기로는 잘 안 하거든요. 옛날에는 테이핑 자체가 규정상으로 하면 안 됐던 시절도 있는데 지금은 경기 중에 해도 되니까, 어디가 아프든 어린 선수들은 빨리빨리 병원에 와서 체크를 한번 하고요. 수술로 넘어가는 선수는 극히 일부기 때문에 이런 수술을 일찍 생각하는 경우는 사실은 없겠지만, 토미존 수술을 할 수 있는 케이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퍼포먼스나 증명이 됐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술 같은 경우는 아주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시고, 요거를 어떻게 하면 아껴서 최대한 쓸 수 있는가, 요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통증이 있으면 휴식, PRP 같은 것도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보시고, 아프다고 하면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분과 학부모님들은 꾀부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이제 진지하게 진짜 아프니까 이걸 좀 해결해주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봄이 되면 야구 시즌이 시작되고 이제 WBC도 시작이 될 텐데, 출전하는 선수들 모두 건강하게 이제 대회 잘 마무리하고 대한민국이 좋은 성적을 내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저희 동네병원 안의사 채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